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집 마당에 있을 법한 아주 평범한 꽃나무 한 그루가 품고 있는 정말 특별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이청준 작가의 소설 흰철쭉인데요. 이 나무 한 그루가 과연 어떤 슬픈 기다림을 간직하고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폭 빠져 들어가 보시죠. 자, 이 모든 이야기는요,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시작돼요. 소설 속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나와 그의 아내가 서울 청담동에 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부터 말이죠. 겉보기에는 그냥 보통의 이사처럼 보이는데요. 이들이 새로 만난 집 정원에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흰 철쭉나무였어요. 와,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철쭉이랑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키가 무려 2m가 훌쩍 넘고요. 오랜 세월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처럼 기품이 막 흘러넘쳤죠. 나와 아내는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를 보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대체 누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나무를 가꾼 걸까요? 그렇게 평화롭게 한 3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해 5월이었어요. 철쭉이 정말 아름답게 만개한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와서 아주 조심스럽게 좀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저 담장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는 약간은 기이한 일에 대해서 말이죠. 아내 말이 뭐였냐면요. 해마다 딱 이맘때, 그러니까 저 흰 철쭉이 눈부시게 활짝 필 때쯤 되면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우리 집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옆에는 산나물이 담긴 광주리를 두고 있긴 한데 물건 팔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대요. 그냥 멍하니 하루 종일 우리 집 철쭉만 바라보다가 해가 지면 조용히 돌아간다는 거였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와 아내는 바로 짐작했어요. 아, 이 집의 예전 주인이시구나. 이 부부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애틋하게 나무를 바라보는 분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음에 오시면 꼭 집 안으로 모시자. 이 아름다운 철쭉을 마음껏 보게 해드리자고 약속합니다. 혹시 아주머니가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나무를 사는 척 핑계를 대서라도 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다음 해 5월, 부부의 따뜻한 초대를 받은 아주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자신의 기나긴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하죠. 이 흰 철쭉 한 그루에 얽힌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담긴 그 슬픈 사연을 말이에요. 아주머니는 원래 황해도가 고향인 실향민이었어요. 20살, 어린 나이에 서울로 시집 온 딸이 얼마나 눈에 밟혔을까요? 친정어머니가 어느 봄날 딸의 집을 찾아와서 고향집 텃밭가에 있던 바로 이 흰 철쭉을 직접 캐다가 마당에 심어주셨던 겁니다. 고향 그리울 때마다 이거라도 보라고 어머니가 남긴 선물이었죠.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그해 여름 광복이 되고 곧이어 남북이 갈라지면서 그게 어머니와의 마지막 만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흰 철쭉이 아주머니한테 어떤 의미였을지 감이 좀 오시나요? 맞아요. 이 나무는 그냥 꽃나무가 아니었어요. 바로 여기서 이 작품의 핵심 상징이 드러납니다. 이건 언젠가 헤어진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줄 유일한 희망의 징표였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고향 그 자체였던 거예요. 가족들이 혹시라도 자기를 찾아온다면 이 하얀 철쭉을 보고 아, 여기구나 하고 찾아올 거라는 믿음. 그게 아주머니를 살게 한 유일한 희망이었던 거죠. 하지만 운명은 참 가혹했습니다. 1970년대 지금의 강남 일대가 개발되면서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자 아주머니는 주변 분위기에 떠밀리듯 정든 집을 팔고 떠나게 된 거예요. 너무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는 바람에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이 철쭉나무를 옮겨 심을 생각조차 못한 거죠. 아주머니는 뒤늦게야 자신의 전부였던 희망의 끈을 놓쳐버렸다는 걸 깨닫고 땅을 치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아주머니의 삶은 오직 단 하나, 저 흰 철쭉을 향한 기다림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해마다 꽃이 필 무렵이면 옛집으로 와서 담장 너머로 자신의 희망이 잘 있는지, 자신의 그리움이 여전히 저기에 뿌리내리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그게 아주머니라 할 수 있는 전부였던 거예요. 이 애틋한 사연을 알게 된 나와 아내에게도 아주머니의 기다림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됐어요. 오히려 매년 5월 아주머니를 마주하는 게 이 부부에게도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연례 행사가 된 거죠. 우리는 아주머니의 희망이 시들지 않도록 철쭉을 더 정성껏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무려 9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9년째 되던 해 뭔가 좀 달랐어요.
아주머니는 꽃이 거의 다 질 무렵에야 겨우 힘겹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누가 봐도 병색이 짙은 모습으로요. 그리고 그게 나와 아내가 본 아주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여름,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한 아주 특별한 방송이 시작되죠. 바로 1983년에 있었던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입니다. 무려 138일 동안이나 방영되면서 온 국민을 울고 웃게 만들었죠. 나와 아내는 혹시나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밤 텔레비전 앞에 앉았어요. 이제는 할머니가 되었을 아주머니의 얼굴이, 그리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북녘의 가족들이 화면에 나타나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렸지만 끝내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서 다음 해 봄이 왔습니다. 마당의 흰 철쭉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변함없이 눈부시게 하얀 꽃을 피워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지만 누구도 차마 그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진 못했어요. 그저 침묵 속에서 할머니의 빈자리를 받아들여야만 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흰 철쭉의 의미는 한 개인의 그리움을 넘어서 더욱 커집니다. 할머니의 한평생에 담긴 이 나무는 이제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분단의 아픔과 고향을 잃은 모든 실향민들의 그 깊은 한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은 오지 않는데 그 사람을 닮은 꽃만 저렇게 하얗게 피어있는 모습,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야기의 슬픔을 정말 극대화시키는 거죠. 할머니의 부재를 마주한 나와 아내의 반응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도 이 소설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지점이에요. 아내는 돌아오지 않는 할머니를 그저 안타까워하면서 막연하게 기다려요. 하지만 좀 더 이성적인 관찰자인 나는 철쭉가지에 문득 날아와 앉은 작은 새 한 마리를 보고는 다른 방식의 위안을 찾아냅니다. 나는 저 작은 새가 바로 할머니의 지친 영혼, 즉 넋이 되어서 돌아온 거라고 생각해요. 평생을 그리워했지만 끝내 닿을 수 없었던 그 꽃나무 곁으로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새가 되어 돌아온 것이라고 말이죠. 이 비극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문학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할머니의 깊은 한을 위로하고 스스로 마음의 평안을 찾는 거예요. 소설은 이렇게 슬프지만 한편으로는 참 아름다운 여운을 남기면서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소설 흰 철쭉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은 단순히 한 여인의 슬픈 삶을 기록한 걸 넘어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냥 슬픈 이야기였네 하고 덮어버리기엔 그 울림이 아주 크죠.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설 속 할머니에게 흰 철쭉이 고향이제 희망이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존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어릴 적 뛰놀던 동네 골목일 수도 있고 할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손거울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지금은 다시 만날 수 없는 어떤 사람에 대한 기억일 수도 있고요. 잠시 눈을 감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나만의 흰 철쭉은 과연 무엇인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할머니가 한평생 흰 철쭉이 피기만을 기다렸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역시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의 기다림은 어떤 모습이고 그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청준의 흰 철쭉이었습니다.